어느 잔잔한 아침, 나는 매일 마주하는 일상의 반복에 지쳐 건강과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느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으로 심장을 위한 일주일간의 식단 계획에 도전해보려 했다. 많은 정보 속에서 무엇이 진정 나에게 맞는 것인지 고민하다가 전문가가 추천하는 식단을 찾아보기로 결정했다. 첫째 날 아침에는 신선한 과일, 샐러드와 통곡물 시리얼로 시작했다. 비타민과 미네랄로 가득한 아침을 먹으니 몸이 조금 더 가볍고 상쾌하게 느껴졌다. 점심 식사로는 구운 연어와 시금치, 샐러드를 준비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는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니 일석이조 아닌가 싶었다. 저녁에는 야채 스프와 병아리콩, 샐러드로 마무리했다. 신선한 야채들의 맛이 어우러져 저녁 시간까지 에너지를 줄 수 있었다. 둘째 날에는 약간의 변화를 주기로 했다. 아침에는 아보카도와 토마토 토스트를, 점심에는 병아리콩 카레를 선택했다. 고소한 아보카도와 신선한 토마토의 조합은 언제나 옳다. 카레는 심장 건강에 좋은 향신료와 재료들이 들어가 있어서 칼로리를 걱정하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저녁 식사로는 닭가슴살과 브로콜리 스팀을 먹었는데 심장을 위한 단백질과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었다. 셋째 날은 견과류와 베리로 시작하는 아침, 지중해식 샐러드로 채워진 점심, 퀴노아와 로스트 야채로 마무리하는 저녁으로 영양소의 밸런스에 신경을 썼다. 특히 견과류는 심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기 때문에 더욱 의욕이 생겼다.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은 새로운 도전 요리인 병아리콩 버거와 채소 볶음 우동을 시도해봤다. 매콤달콤한 소스로 맛을 낸 우동은 의외의 별미로 일주일간의 식단이 지루하지 않고 다양성을 준다는 것을 실감하게 했다. 여섯째 날에는 해산물 파스타와 함께 오후를 보냈다. 그 전날 남은 병아리콩 버거는 소풍을 간 기분으로 밖에서 즐겼다. 여름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올 때 그런 간단한 식사는 행복을 더해준다. 마지막 일곱째 날이 다가왔다. 나는 상큼한 그릭 요거트와 혼합 베리로 아침을 시작했다. 가벼운 오믈렛과 아보카도 샐러드는 점심으로 충분했다. 저녁에는 과일과 견과류를 얹은 신선한 채소, 피클을 즐기며 일주일간의 여행을 마무리했다. 이 7일간의 식단은 나에게 심장을 위한 음식의 중요성과 더불어 건강한 식생활의 즐거움을 깨닫게 해주었다.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만드는 작은 변화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 습관을 이어가는 것으로 마음먹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더 큰 건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일상 속 작은 성공을 웃으며 마주하기로 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세라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항상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계속되는 피로감과 잦은 골절로 인해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의사는 세라가 칼슘 결핍과 비타민 D 부족으로 인해 뼈 건강이 약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칼슘과 비타민 D가 뼈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며 왜 이 두 영양소가 반드시 식단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의 주요 성분으로 뼈의 강도와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또한 칼슘은 근육 수축과 신경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혈액, 응고 과정에도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칼슘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식단을 통해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며 이 두 영양소는 서로 보완하며 작용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많은 칼슘을 섭취하더라도 몸으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D의 섭취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햇볕에 노출되면서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기도 하며 특정 식품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하지 않으면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뼈에 저장된 칼슘이 과도하게 사용되면서 결국에는 뼈가 약화되게 됩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은 세라와 그녀의 부모는 식단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유, 치즈와 같은 유제품, 시금치와 브로콜리와 같은 녹색 채소를 많이 먹고 연어나 정어리 같은 생선을 통해 비타민 D를 보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세라는 매일 햇볕을 쬐며 야외 운동을 통해 자연적인 비타민 D를 생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세라는 뼈 건강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쉽게 피로해지지 않았고 활동 중에 다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세라는 앞으로도 계속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식단을 유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학교 친구들에게도 뼈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모두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도록 격려했습니다. 세라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칼슘과 비타민 D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었고 결국 마을 전체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뼈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지 뼈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임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새벽이는 항상 장 문제로 고생하고 있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그녀는 종종 복부 불편감과 소화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들었다. 매일 아침 변덕스러운 복통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은 그녀에게는 일상과도 같았다. 매번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프리바이오틱 식품이 장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기사를 읽게 되었다. 프리바이오틱 식품이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는 식품을 의미한다. 이들은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도달해 유익균의 먹이가 되며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새벽이는 이 정보를 확인하고 스스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지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로 그녀가 선택한 프리바이오틱 식품은 크기도 작고 맛도 있는 바나나였다. 바나나는 이눌린과 저항성 전분이 풍부하여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음으로 그녀는 식단에 귀리를 추가했다.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있어 장내 환경을 최적화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점점 그녀의 식단의 먹거리들이 다양해졌다. 이러한 변화 중 다행히도 우엉과 아스파라거스도 빼놓지 않았다. 우엉은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아스파라거스는 소화 흡수를 촉진하는 효소를 포함하고 있어 그녀의 목표에 적합했다. 그녀의 식탁 위에는 이제 요거트에 뿌려 먹을 수 있는 치아씨앗도 자리 잡았다. 치아씨앗은 일종의 슈퍼푸드로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프리바이오틱 섬유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식습관을 점차 바꾸어 나가면서 새벽이는 장 문제로 고생하는 날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매일 아침 더 이상 쿡쿡하는 불편함에 눈을 뜨지 않아도 됐고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는 시간도 줄었다. 산책을 하거나 요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도 늘어나서 그녀는 자신이 변하고 있다고 느꼈다. 프리바이오틱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고 장 건강을 되찾아가는 과정은 새벽이에게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만이 아니라 삶의 질의 향상을 의미했다. 이제 그녀는 이 행복한 여정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공유하고 있다. 오늘 하루 장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음식을 선택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녀는 더 나은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새벽이의 프리바이오틱 식품 여정은 계속되고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장 건강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줄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모든 것은 아주 작은 습관으로 시작되었다. 바로 하루의 만보 걷기였다. 회사 생활을 하며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건강의 적신호가 켜졌을 때 나는 내 삶에 작지만 큰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바로 매일 만보 걷기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운동 부족을 해소하려는 마음에서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 전 동네를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신선한 아침 공기와 함께 조용한 거리를 거닐며 하루를 준비하는 이 시간은 점점 나의 소중한 루틴이 되어갔다. 출근 후에는 점심시간을 활용했다. 직장 근처의 작은 공원을 돌며 빠르게 걸었고 퇴근 후에는 집에서 가까운 체육공원에서 여유롭게 걸으며 하루의 고단함을 풀었다. 매일 만보 걷기를 결심한 후 첫 달에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자 내 몸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체중이 줄고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보는 사람마다 건강해 보인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다. 하루를 시작하며 느끼던 불안감은 사라지고 오히려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날들이 되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 되었고 스스로의 내면을 돌보는 계기가 되었다. 나의 만보 걷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회사 동료들이 나와 함께 점심 산책을 시작했고 때로는 걸으며 회의도 진행했다. 가족들은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나섰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대화는 더 깊고 진솔해졌다. 걷기 습관이 불러온 긍정적인 변화는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꾸준히 걸은 지 1년이 되는 날, 나는 처음 목표를 세웠던 그날에 나를 떠올렸다. 당시에는 그것이 나의 삶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줄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한다. 매일 만보 걷기는 나에게 건강 이상의 선물을 주었다. 내면의 안정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었으며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망설임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작은 습관이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닐지도 모르지만 나에게는 삶의 방향을 틀게 해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하루 만보 걷기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한때 건강을 전혀 신경 쓰지 않던 박철수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하거나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것을 즐겼다. 그에게는 자세라는 단어가 그저 머릿속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단어에 불과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 곳곳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어른들은 자주 잘못된 자세가 건강에 좋지 않다고 경고했지만 철수는 무시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심한 허리 통증을 겪었다.
그가 처음 느껴보는 날카로운 통증이었고 그 통증은 그의 일상생활에 큰 장애가 되었다. 병원을 방문한 그는 의사에게서 자세 불량으로 인한 근골격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철수에게 그의 자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잘못된 자세는 척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디스크 탈출증이나 만성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철수는 이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의사의 말을 경청하며 인터넷을 통해 자세 건강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올바른 자세 가이드라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이 가이드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컴퓨터 화면은 눈높이에 맞춰 조정하고 의자의 등받이에 가능한 한 등을 붙여 앉으며 장시간 앉아있을 경우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라는 조언을 따르기 시작했다. 또한 철수는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습관에서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물건을 들 때는 허리가 아닌 무릎을 굽힌 채로 들어 올리는 것, 걸을 때는 등을 곧게 펴고 몸의 중심을 맞추는 시기작은 행동 변화가 그의 몸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통증은 점차 줄어들었고 그는 신체적인 건강 회복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꼈다. 철수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의 교훈을 나누기 시작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잘못된 자세로 인해 몸의 불편함을 호소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강조했다. 이 경험은 철수에게 건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로도 철수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자세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올바른 자세가 단순히 신체적인 측면을 넘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